어,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양팀 전력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분위기까지, 예. 이게 챔스 16강 팀들의 분석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개판이에요. 그죠? 박살입니다. 지난 경기 그 토트넘이 레스터전 때 그렇죠. 포스터 진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골키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리 백업이라고 한들 그죠? 어, 정말 반응 속도가 뭐 답이 없었죠, 그죠? 반응 속도 답이 없었고 참 답답하다, 그죠? 음, 답답한 상황이고 전력에 있어서는 뭐 누구 나오나요? 누구 나오나요? 요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형님들 예상 명단 그냥 다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집 명단이나 예상 명단을 확인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AC 밀란도 지금 전력에서 그렇게 막 좋은 편도 아니고 특히나 나올 수 있는 선수들도 정말 폼이 뭐 거의 극 최악 수준이죠, 그죠?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당장에 토트넘이 중원이 박살이 났고 그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토트넘 중원이 아무리 박살이라도 밀란이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 공격 전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밀란은. 형님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요. 이 폼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제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한창 스타크래프트 폼이 좋을 때는요. 막 5연승, 6연승 해가지고 막 레더 1600까지 찍어요. 어. 와, 존나 잘 돼. 근데 진짜 폼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뭔가 좀 안 따라줄 때. 막 7연패, 8연패 하거든요. 그때는 레더 1400까지 가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폼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AC 밀란이 지금 폼이 좋냐고요? 너무 안 좋습니다. 공격 전개 자체가 너무 안 돼. 그래서 특히나 이 선수진 한 명 한 명 따지면 더 답 없어요.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AC 밀란 야 뭐 레앙이라든지 지루라든지 그래도 AC 밀란 하면은 믿고 말할 수 있는 카드들인데 걔네들이 폼이 좋습니까? 골을 넣어요. 못 넣는다고. 절대 좋다라고 표현 못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인데 반대로 그래. 토트넘. 음. 지난 경기 레스터한테 그렇게 털렸고 그죠? 특히나 이 원정에서의 토트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토트넘이긴 해요. 맞죠? 자, 근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음. 여기는 작년 우승팀입니다. 우승팀. 맞죠? 한 리그를 우승한 팀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리그 상위 팀이야. 맞죠?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갭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자, 근데 일단 토트넘 감독이 콘테죠. 이 콘테 감독이 19시즌, 20시즌, 21시즌 AC 밀란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21시즌은 이제 도중에 또 그죠? 그거 하긴 했지만 아무튼
AC 밀란을 잘 잡았고, 그죠? 그 어떤 감독보다 AC 밀란을 좀 잘 알 겁니다. 예. 특히나 여기 이 주세페 메아차에서 워낙 경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주세페 메아차에 대한 그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아는 감독이죠. 자, 그리고 AC 밀란을 분명히 잘 잡은 콘테에다가 음, 그런 AC 밀란을 잡을 수 있는 파해법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만한 감독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 자, 좀 나열을 좀 해볼게요. 자, AC 밀란이요. 이 AC 밀란이라는 팀은요. 제가 올해 올해 챔스 조별리그 때요. 이 AC 밀란이라는 팀은 EPL 팀한테 매우 약하다.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 첼시한테 분명히 다 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두 게임 다 첼시를 갔었습니다. 근데 두 게임 다 졌죠. 골조차 못 넣고. 어. 실질적으로 보세요. AC 밀란이 정말 오랜 시기 유럽 대항전 참가도 못하다가 어 20 시즌부터 다시 이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20 시즌부터 다시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20 시즌, 21 시즌, 22 시즌 실질적으로 EPL 팀을 만나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게 오늘 경기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AC 밀란 챔스에서 이제 EPL 팀 만날 때마다 AC 밀란은 PL 팀한테 약하다. PL 팀한테 약하다.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도 물론 이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저는 AC 밀란도 마찬가지라 봐요. 그래서 이 경기를 밀란이 뭐 1대 0, 2대 0 쉽게 잡아가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홈이라도요. 특히나 지금 축구판은 어떻냐면은 이 UEFA에서 원정 다득점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홈팀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맞죠? 홈팀이 더 적극적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들이 어떻게든 득점을 하려고 뛰었다면 지금은 원정팀들은 어떻게 보면 수비만 해도 돼. 홈팀이 조금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기 밀란이 조금 더 밀어붙인다면 역습에서라도 토트넘이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 프랜 가겠습니다. 토트넘 프랜.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자, 잘 들으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페리시치가 그 전까지 인텔에 있었잖아요. 지금 어차피 임대와 있는 상황이잖아. 어. 나는 오늘 페리시치가 하나 해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아시겠죠? 소니 1이라고. 페리시치 볼터치 보면은 페리시치가 욕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다이어는 못 해줄 수 있나요? 정말 저는요 다이어를 정말 오랫동안 봐왔지만 다이어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에릭센은 어떤 뭐 지금 에릭센하고 뭐 알리하고 그다음 또 누구 있노 뭐 베일도 있고 예? 뭐 그 더 전 과거로 갈까요? 모드리치도 있습니까 지금? 아니 에릭센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얀베르통원, 알도베이럴트, 야씨, 존나 옛날 선수들 다 나오네. 오, 맞지 카일 워커. 와, 워커가 그죠? 토트넘 출신이잖아요. 음. 고만 1절만 1절만 아이 참. 피터 크라우치. 이야, 피터 크라우치는 좀 예상 밖인데. 와, 내가 아무리 이 장신의 선수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크라우치가 나올 줄이야. 잉. 7이네. 자, 봅시다. 파리 미넨. 와, 정말 이 매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매치는 좀 볼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우리가 19시즌 어 챔스 결승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19 결승 이 챔스 결승전 그 다음에 20시즌 때 얘네들이 어디서 만났지? 8강에서 만났었나? 16강에서 만났었나? 어디서 만났더라? 만나가지고 그때 파리가 이겼잖아. 그때 당시에는 원정 다득점이 있었죠. 음, 내가 언제였지? 8강이었네요. 8강. 8강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20시즌에 8강에서 만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원정 다득점이 있었죠. 그래서 원다득으로 파리 승 그죠? 자 그래서 얘네 둘 매치는 정말 어렵습니다. 원정 다득점 없으면 2차전 때 연장 가요. 예. 예. 2차전 때 승부를 보죠. 연장 가서. 어. 원정 다득점이 있었을 때는 그게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이 딱 일치했을 때 연장을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골득실만 똑같아도 갑니다. 어. 예, 원정 다득점이 없어진 이후로 뭔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원래는 오히려 나는 원정 다득점 있었을 때가 더 재밌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 그죠? 어, 따라잡고 따라잡히고 이 맛이 오히려 원정 다득점 있었을 때가 더 짜릿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 음, 형님들은 얘네 둘의 승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하네요.
은바페 나올 확률 몇 프로라고 봅니까? 전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예.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고 소집 명단에 있기도 하고 뭐 후반전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 교체 명단으로 나오든 나올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무승부. 파리승. 자, 근데요. 하나 질문을 할게요, 형님들. 하나 질문을 할게요. 음, 에, 챔스 조별리그에서 제일 잘 먹은 팀 어딥니까? 항상 말했죠. 이 팀은 무조건 전승이다. 한 경기 꼬꾸라져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대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승만 찍으면 된다. 예, 마인까지 미넨이죠. 미넨이죠. 미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챔스에서는 깔 게 없습니다. 왜냐? 조별리그 때 뭐 한 경기씩 뭐 가끔씩 꼬꾸라질 때는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다 전승을 해요. 맞죠? 어. 자, 뭔 라인업도 모르는 경기에 다들 심각하노 그냥 소액으로 찍고 치우지. 그 라인업을 예상을 하고 경기력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거지라도 짜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는 일단 리그에서는 모르겠지만 리그에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챔스에서는 미넨을 엄청 신뢰합니다. 챔스에서는 미넨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양팀 감독의 챔스 경험치죠. 네. 일단은 갈티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예전에 이제 뭐 니스 전에 이제 릴 감독 했을 때도 릴 우승시키고도 그 저기 뭐냐 뭐 구단이랑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나오게 됐죠. 챔스 참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요런 챔스에서 특히나 이 토너먼트에서 요런 경험치는 그래도 나겔스만이 더 나을 거라 봅니다. 음, 그래도 나겔스만이 낫다. 갈티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번 말고는 이 챔스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감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 음, 자 파리. 최근에 파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를 얘기를 할 때요. 항상 뭐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요 세 명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비 쪽에 뭐 마르키뉴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측면에 하킴이라든지 라모스, 어, 뭐 중원에 이제 베라티라든지 비티냐, 그다음 뭐 요새 백업으로 나오다가 또 뭐 부상당했던 그 산체스라든지 헤나토 산체스 이 전력에서
전력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정말 선수빨의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력이라는 게 안 보여요. 오히려 라모스가 없었고 그냥 딱 메시가 오기 전 그 전에 뭐 김펜베, 마르키뉴스, 그다음 또 누구 있었노? 음? 뭐 사라비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노? 야, 씨. 베라티하고 진짜 또 기억이 안 나. 야, 좀 말해봐라. 맞지. 티실도 그렇고. 그치. 음, 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봤을 때 지금은 정말 그냥 좋은 선수들만 갖다 놓은 느낌이에요. 조직력이라는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야, 오늘 과연 그래도 조직력 좋은 미넨 상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곤 역습밖에 없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메시하고 음바페에 아니면은 네이마르에 그냥 킬패스. 그냥 공간 만들어서 찔러주기.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측면에서 칸셀루가 커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좌파 메카노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좌파 메카노를 믿는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데리우트는 난 믿어요. 그래서 야, 칸셀루가 음바페 커버하고 그 다음에 데리우트하고 뭐 좌파 메카노는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냥 이 칸셀루하고 그 데리우트 중간에서 그냥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측면에 알폰소. 어, 알폰소도 진짜 귀신같이 챔스에서는 폼 존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 메시하고 음바페 둘의 발만 묶어 놓아 버리면 자, 은메의 발을 묶는다면 만약에 은메의 발을 묶는 데에 3명이 필요해서 미넨이 1명 적다라고는 해도 만약에 1명이 적다 이렇게 해도 저는 미넨이 이길 것 같아요. 음바페하고 메시만 둘이 발만 딱 묶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1명 덜 있어도 나는 미넨이 개팰 것 같은데. 대신에 이 갈티에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갈티에가 정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이 파리 감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따지고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내에서 자기들보다 강팀이 없기 때문에 수비적인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반대로 오늘은 자기들보다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는 상대들을 만나서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홈이라서 공격과 수비를 병행은 하겠지만 갈티에 감독이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오히려 역습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전 첫 번째는 갈티에가 지들보다 강한 상대 만나면 분명히 수비적으로 역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팽팽한 중원 싸움 안 그립니다. 그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파리가 공격할 때, 파리가 수비할 때 이렇게 극명하게 좀 나뉠 것 같고요. 막 팽팽한 중원 싸움은 안 그려져요. 자, 그리고 과연 그 역습 상황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이 전방 라인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제대로 된 컨디션도 아닐 텐데. 아니, 그래. 출전 유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대신에 제대로 된 컨디션일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넨도
내노라 하는 수비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맞죠? 근데 걔네들을 상대로 정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도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열심히 막 존나 뛰다가 다시 이 아파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잘 보세요. 야, 챔스에서의 그나브리. 아, 챔스에서의 밀러. 와, 챔스에서의 키미와 고레츠카. 아, 챔스에서의 코망. 와, 라인 브레이킹. 챔스에서의 아직까지 챔스에서의 경험치는 적지만 그래도 진짜 보여줄 것 같은 무시할라. 갑자기 예? 갑자기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에서 존나게 뛰어오는데 와 씨,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다는 하키미가 따라잡지를 못해. 와 왜냐? 알폰소 데이비스가 분데스리가에서 순간 최고 성적은 제일 빠른 애니까 하키미가 잡지를 못해요. 와 정말 충격이다. 어? 아 노이어가 없죠. 아 노이어가 없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어. 전체적인 경기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이어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겠지만 아 기본적인 선수 구성에서는 저는 그래도 미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존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뭐 글라드바흐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또 베테랑 골키퍼로서 음 그래도 저는 미넨 믿어보겠습니다. 미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저기 뭐냐 딱 한 명 걸리네요. 딱 한 명 좀 걸리긴 한데 누구냐면은 이 좌파 메카노. 아 저는 좌파 메카노가 솔직히 지금 미넨에 있는 것조차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좀 좀 높게 쳐준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자파 메카노를 그렇게까지 뭐 신뢰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명 빼고는 나머지 뭐 그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넨승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미넨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사장님 방으로 이동. 갑시다.